안녕하세요. 생활백년지계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손가락이 붓는다. 양말 자국이 잘 안 사라진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 식사량은 같은데 체중이 늘었다. 딱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콩팥을 의심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콩팥은 그냥 소변만 만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국내 성인 7명 중 1명이 콩팥에 이상이 있다고 나와요. 특히 60대 이후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지키는 7가지 핵심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콩팥이 정확히 뭘 하는지 아세요? 서울아산병원 자료를 보니까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낸다고 해요. 180리터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 욕조 한 개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소변으로 나오는 건 겨우 12리터예요. 나머지는 다시 우리 몸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콩팥이 하는 일은 독소와 노폐물 제거, 수분과 염분 균형 조절,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호르몬 분비예요.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김모님 65세는 최근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찼어요. 병원에 가보니 콩팥 기능이 60%까지 떨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김동기 교수님 말씀으로는 콩팥은 60세부터 매년 1%씩 기능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는 거죠. 물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대한신장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성인 기준 종이컵 810잔이에요.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콩팥에 무리가 가요. 물 부족 신호들은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 입이 자주 마름, 두통이 잦음, 변비가 생김이에요. 실제로 박모님 58세는 평소 하루에 물을 2-3잔밖에 안 마셨어요. 그러다가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고 콩팥 기능 저하 판정을 받으셨어요. 올바른 물 마시는 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잠들기 2시간 전 마지막 한 잔이에요. 주의할 점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돼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짠 음식이 콩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여과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만성 콩팥병으로 발전해요. 실제 사례예요. 이모님 62세는 매일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즐겨 드셨어요. 짜게 먹는 게 습관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발목이 붓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나트륨 줄이는 실천법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김치는 하루 2-3조각으로 제한,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 활용, 마늘이나 양파로 감칠맛 내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싱겁게 먹는 습관은 2주면 적응돼요. 처음엔 밍밍하겠지만 금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좋다고만 생각하셨죠?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겐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콩팥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 신호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김, 소변 냄새가 평소보다 강함, 몸이 자주 붓고 피곤함이에요. 예를 들어 최모님 59세는 건강을 위해 맵기 닭가슴살을 드셨어요.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고 콩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어요. 콩팥에 부담 적은 단백질은 흰살 생선인 명태나 대구, 계란 흰자, 두부나 순두부, 적당량의 닭가슴살이에요. 피해야 할 단백질은 나트륨이 과다한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육류 과다 섭취, 단백질 보충제 남용이에요. 서울성 모병원 영양팀에서 추천하는 콩팥 친화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과일들은 칼륨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 항산화 성분으로 콩팥을 보호하는 블루베리, 비타민C와 항염 효과가 있는 딸기, 염증 완화에 도움되는 체리예요. 든든한 채소들은 비타민K가 풍부하고 해독 작용을 하는 양배추, 비타민C가 가득한 파프리카, 칼륨이 낮고 영양 만점인 콜리플라워, 이뇨작용으로 노폐물 배출을 돕는 무예요.
실제 적용 예시로는 아침에 사과 반개, 점심 반찬으로 양배추 샐러드, 저녁엔 파프리카 볶음. 이렇게만 해도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향신료의 힘도 빌려보세요. 염분 없이도 풍미를 높이는 마늘, 혈관 건강과 맛 증진에 좋은 양파, 좋은 지방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올리브유를 활용하시면 한 달만 이렇게 드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콩팥이 약할 때 조심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칼륨 폭탄 과일들인 바나나, 멜론, 오렌지, 키위, 아보카도, 토마토 주스와 위험한 채소들인 시금치, 근대, 감자, 고구마, 미역, 다시마예요. 왜 위험하냐면 칼륨이 많아서 체내에 쌓일 수 있어요.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 문제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리법만 바꾸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칼륨 제거 요리법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기,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그기, 끓는 물에 데치기, 물기 완전히 빼기예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50% 이상 줄어들어요. 실제로 김모님 64세는 이 방법으로 좋아하던 감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시고 계세요. 외식과 약물도 생각보다 위험해요. 외식의 함정은 나트륨 폭탄인 국물 요리, 인과 나트륨이 과다한 양념치킨, MSG와 나트륨이 많은 라면이나 떡볶이,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많은 패스트푸드예요. 외식할 때 팁은 국물은 반 이상 남기기, 간장이나 소스, 별도 제공 요청, 샐러드나 나물 꼭 주문, 김치는 최소량만 드시는 거예요. 약물의 위험성도 있어요.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 감기약 장기 복용, 항생제 남용, 변비약 과다 사용이에요. 실제로 정모님 61세는 무릎 아프다고 진통제를 6개월간 매일 드셨어요. 그러다가 콩팥 기능이 30% 감소한 걸 발견하셨죠. 안전한 복용법은 꼭 필요할 때만 의사 상담 후 복용, 용법과 용량 정확히 지키기, 장기 복용 시 정기 검사예요. 오늘 내용을 7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8잔 법칙으로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기. 둘째, 싱겁게 먹기로 국물 줄이고 양념 대신 향신료 사용. 셋째, 단백질 적당히로 흰살 생선이나 두부 위주로 드시기. 넷째, 채소 데쳐 먹기로 칼륨 많은 채소는 데치기. 다섯째, 외식 조심하기로 국물 남기고 샐러드 추가. 여섯째, 약물 신중히로 꼭 필요할 때만 의사 상담 후. 일곱째, 꾸준한 운동으로 하루 30분 걷기예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물 한 잔 마시기, 저녁 국간 확인하기, 내일 아침 얼굴 붓기 체크하기부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콩팥 지금부터라도 지키셔야 해요. 60대 이후엔 되돌릴 수 없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의 좋은 운동법과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